다날의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블록체인 또 NFT 또 메타버스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7,000원대에서부터 다날, 9,000원대에서도 다날, 10,000원에서도 다날. 결론은 1억 9천원 기준의 문자 쌓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본격화해서 움직임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6,80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6,800억, 7,000억 이것뿐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약 300개 가까워요. 280개부터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럼 1조 이상짜리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1조 미만, 응? 그래서 다날이 이제 막 다시 1조를 넘기는 상태가 돼요. 이제 막. 근데 넘겼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도 크고 수급도 뭐 그냥 순바뀜도 많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뭐 빠바방 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오늘 하루에만 3%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서 7%대 이상의 매집이 또 돼 있어요. 이게 차익 실현은 나가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죠. 손바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날 같은 경우에, 예? 다날 같은 경우에 계속 매매 사인을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고, 매수 사인 기준을 잡아드리고, 지금 뭐 12월 8일 같은 경우에도 15,500원, 15,000원, 그리고 손절 범위 잡아드리고. 그 최근 2거래일 동안에는 이제 손절 범위를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3거래일째 또 다날을 또 들여다보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얼마? 15,400원 또 16,000원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손절 범위는 뭐 추후에 설정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루에 27%씩 움직이는데 10% 이상 변동이 나온 날이 계속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계속 10% 이상 변동. 계속 막 18% 이렇게 계속. 물론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규모는 조금 축소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 15% 수준까지 또 움직였죠. 그 흐름이 개인들의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들이 끼어 들어와서의 흐름이다. 순매수 기준에 개인이 물량 뺏겼어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외국인 쪽 위주에서 막 20만 주씩 한 방에 사버려요. 그럼 한 방에 때려버려.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요. 주가의 방향성이. 거기에 연동돼서 개인들이 추정 매매를 하니까. 개인들 물량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장중 내내 1위,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5위 안에 4위, 3위 뭐 이렇게 계속. 상승률 순위는 전체 시장에서는 20위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2위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큰 2위예요. 거기에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장중에 1위였죠. 삼성전자 마감동시 효과에 늘어난 거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여러분들 쓰시는 증권사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뉴스를 보셔도 되고 오늘 뭐 한국경제 TV 쪽에서 구글 기프트보드의 페이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그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어요. 한국경제 TV 기사로.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확 확장돼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 봐야 15,000원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녹화 지금 올려드릴게요. 다날 오늘 녹화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녹화하면 어제 녹화 다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프로그램 쪽에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확인돼야 된다. 개인 선호 창구의 물량이 굉장히 매도가 많아지고 있다. 계속 많아지고 있다. 키움 창구의 매도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또 미래에셋도 개인 매도 창구죠. 근데 미래에셋 쪽을 통해서 사모펀드 물량이 화요일 날 나오게 되면서 11% 폭락이 나왔거든요. 80만 주 나오면서. 근데 그 사모펀드 물량이 그 다음 수요일에도 좀 일부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장막판에 밀렸는데 그 사모펀드 물량으로 추정되는 미래에셋 창구에서의 매도가 한 70만 주까지 확대됐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 아니야. 또 사모펀드는 샀어. 오히려 그 물량까지도 개인들로 추정되는. 그래서 키움하고 미래에셋 쪽 뭐 그런 쪽 하여간에 200만 주의 물량을 개인들이 빼앗깁니다. 6,800만 주짜리 그러니까 3% 수준을 하루에 뺏어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누적 수급법이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다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언제요 이게? 11월 17일 같은 경우에 10,000원. 그러니까 7,000원부터 좀 이따 차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7,000원부터 계속. 그리고 오늘 기준에 동영상을 9시 38분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다들 이거 지금 거래를 터트리는데요. 뉴스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뭐 악재는 아닙니다. 다만 주가에 반영돼 있으니 메이저들이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툭 건드려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건드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물량 80만 주 나온 걸 일단은 소진이 됐고 오늘 뭐 미래에셋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패지만 그 물량도 받아가고 있고 한투가 들쑥날쑥이지만 한투가 한 50만 주 샀다가 차익 실현하고 또 60만 주 샀다가 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사 계속. 그리고 신한에서 막 집중적으로 사는 게 능으로 보여지고 신한 창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이 명분, 이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수급이 윗방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거래대금 충분하고 끝내준다. 10시 기준에 거래대금 1이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15,900원 뭐 이렇게 찍고 있을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은 1인데 프로그램 쪽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뭐 그냥 16,000원 넘기는 흐름에서 팜 들어오고 16,950원 찍을 때까지 빠바바밤 들어오고 그리고 눌렸다가 100만 주 수준까지 160만 주까지 들어왔었거든요. 100만 주 수준까지 축소가 됐다가 장 막판에 60만 주 이상 또 사재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종가를 끌어올려놓고 16,650원에 마감을 잘 지어놓은 겁니다. 시간 내에서 추가 강세를 좀 기대해봤는데 솔직히 추가 강세는 사실 나오지 않고 눌림목, 약보합 보합에서 움직이다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이제 얘기를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직 시그널 발생되고 거래량 터질 때 15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5분봉에서. 이렇게 여기서 움직일 때 요자락 15,000원, 15,200원 요자락에 1차 편입이 되는. 그리고 문자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문자가 나간 부분이 요자락 15,400원. 15,4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 단날에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악형 이후에 장악 확인형. 그러면 저것을 좀 매직 시그널 이렇게 다 표시해 드렸는데 저 기준을 진짜 저 당시에 7,000원일 때 이게 7,000원대일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거래대금을 표시를 해드렸죠. 매직 시그널하고. 상승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가더라도 거래대금이 유지돼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설정을 잡아드리고 18,000원대.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도 잡아드리고 캔들의 상승 장악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을 드리고 갭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들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출석 체크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쓰세요. 갭 재료 주세요. 갭 재료 주세요. 갭 재료 주세요. 급진갭이 나오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금융투자협회 도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책 거기에 내용을 발췌해서 금융투자협회 책 보고 훔쳐왔습니다라는 것도 밝히지도 않고 자기 책인 양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쓴 것인 양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없어. 그래서 그걸 윤정두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전부 이렇게 정형화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100% 이게 다 맞아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기준점. 갭이 나오면 이 정도의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내가 매매하기가 원활해지죠. 그래서 매집 계산기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 매집에 대한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올리세요. 매집. 그럼 이게 42페이지짜리 도서 자료예요,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42페이지. 41페이지네. 41페이지.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이 5에서 10% 매집했을 때 30에서 50%의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6,800만 주라고 그랬죠? 얼마예요? 5,300만 주니까. 7% 이상이죠. 8%는 되나? 6, 7, 8에 56이니까 8%에 육박하는 매집이 되니까 8% 육박.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8%라면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11월 17일 날 같은 경우가 개인들에게 130만 주 물량을 뺏은 날이에요.
610만 주까지 늘어나죠. 개인들 물량 뺏긴 게. 그리고 11월 24일 날 기준에서도 140만 주 수준, 130만 주대 물량을 추가적으로 개인들에게 뺏은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여기서도 210만 주, 3% 물량을 뺏은 날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첫 번째 자락에서는 이런 폭등이 나왔고, 두 번째 자락에서는 얼마? 추가 이런 폭등이 나왔고, 세 번째 자락에서는 이렇게 됐죠. 근데 날짜를 잘 보세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미국이 나스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20% 하락한 날입니다. 긴축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불거지면서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관련해서 오미크론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 개파락 이후에 마이너스 5% 밀렸다가 쭉 돌려 올린 거예요. 요 날 이후에 흐르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0만 주 이상의 3%에 달하는 매수를 매수 평균 단가 요 당일날만 기준 잡으면 16,000원 초반? 거기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간 내에서 보합권 출발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추세 보고 대처를 하면은 단알에서의 수익률 극대화도 볼 수 있어요. 내일이면 평균 단가 또 올라가겠죠. 지금 12,700원 수준의 평균 단가인데 창구는 이렇게 해서 좀 분산돼 있는 기준이 되고요. 이걸 9일 날짜로 바꿔놓으라 그랬더니 이걸 안 바꿔놓네. 이거 못 바꿉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바꿉니다. 이거는 새벽에 바뀌어요. 창구는. 대신에 평균 단가는 9일 날 거로 바꿔놓은 거죠. 또 매집도 9일 날짜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지. 잘 만들어놨죠. 우리 직원분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인데 한 단계 더 들어오면 요 가격에 요 평균 단가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어요. 지금 30에서 50%.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아놔 드린 거예요. 8일까지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12,500원. 지금 12,700원입니다. 단가가 좀 더 올라가죠. 16,500원, 18,500원. 1차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된 거예요. 2차 목표 주가 18,500원. 이번에 고점 찍은 게 18,000원. 금요일 날 10% 등락 나오면 얼마? 10% 조금 넘게 나오면 18,500원까지 와버려요.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런 범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5,400원, 16,000원. 오늘 기준에 두 번 분할 매수가. 10% 최대. 잘 보세요. 이게 7,000원대입니다. 요게 요 줄이 6,900원이에요. 요 줄이 7,000원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상승 장악형. 응? 이날 차트 갖고 나갔잖아요. 이날 뭐 폭등이 나왔으니까. 그럼 얼만데? 7,000원 곱하기 6,800 주니까 7749. 한 5천억 수준의 시가총액. 그 정도면 뭐 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단기 공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악형이 떠 있는 그런 관점에서요. 그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오른 걸 왜 주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근데 뭘 다 올라? 7,000원만 그랬죠? 이게 9,000원대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9,000원. 아까 보신 게 요 자락이에요. 다 오른 걸 왜 주냐? 아니라니까. 다 오른 걸 왜 줘? 갭까지 교육을 해드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상승을 초월하죠.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게 10,000원이에요. 다 오른 걸 왜 주긴 10,000원이에요. 시가총액 이제 7,000억 수준. 다 오른 걸 왜 주냐? 뭘 다 올라? 이게 13,000원, 17,000원. 이게 17,000원. 거래대금이 계속 순환돼 있는. 캔들 장악 확인형. 상승 잉터 확인형. 추가적인 상승 잉터 확인형. 이거예요, 이거 지금. 캔들. 교육의 힘, 캔들, 사다천왕 차려주세요. 주말에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 선착순 딱 100명까지 드릴 테니까. 뭘? 도서자료, 캔들, 뭐, 갭 다 드릴 테니까. 왜? 윤정수 생일이니까. 언제가? 12.12 한번 갑시다. 12.12가 뭐예요? 윤정수 이번에 음력 생일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12.12래요. 12.12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얼른 빨리. 얼른 빨리. 12.12 이벤트 해주세요. 이벤트 해드렸잖아. 빨리 전화하셔서 나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수익 좀 잡아낼래요. 12.12 모든 단기 공략주 또 주도주의 시세는요.
이렇게 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뭘 알아, 거짓말쟁이들. 이거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12, 12, 12, 12. 얼른. 12, 12, 12, 12. 응? 얼른. 응? 거래량,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걸 왜? LNF도 사실상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어요. LNF도. 거래대금이. 그래서 좀 더디긴 하지만은 계속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종목군들 정리하고 압축하고 했지만. 응? 12, 12. 다날입니다. 계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OMA 20MA 거래량과 주봉에서의 OMA 20MA. 거래대금이 이 정도씩만 계속 터져주면 진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